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서울시가 최근에 공급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나대지가 없고 또 주변은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짓는 정비구역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사비 이슈가 드러나게 되면서 경제성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3월 27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 나온 것을 토대로 어떤 식의 발표를 했고, 이것이 여러분 투자에 어떤 식으로 임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7일 날 발표한 자료고요.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재건축 길 터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 개선 공공지원 2대 분야 10개, 10종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열악한 노후주거지 산자락 등 사업성이 떨어져 있었던 곳,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했던 곳에 사업성을 약간 증대시켜주면서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업성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보정개수,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도 경관지구 높이도 완화시켜주고 전폭적인 공공지원도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개발 요건 중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재개발 사업 기준, 이게 접도율이라고 하는데 도로에 접한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6m 이상 도로라면 좀 약간 넓잖아요. 골목길 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라고 해서 재개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m 미만 도로의 좁은 도로만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면은 지금부터는 6m 미만 도로도, 좀 넓은 도로도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던 지역도 이제 재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재개발 구역이 확장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가지 규제 철폐를 하게 되면서 재개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안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사업성 보정 개수 적용,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합니다. 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역세권은 350m 내외, 원래 250m인데 지금 350m까지 완화되는 상태고, 이런 곳에서는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용도 상향, 그러니까 준주거까지 상향해주게 되면 한 400에서 5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종 주거지가 250, 300% 있던 거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역세권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이미 위계 질서를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생활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3도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남권역과 그 다음에 서울 도심권역, 그 다음 영등포 여의도권역은 당연히 역세권이라면 준주거까지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해주고요. 이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그다음에 인프라를, 공공인프라는 당연히 넣게 되겠죠. 노인시설, 공원 등의 전략 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즘에 임대주택이라든가 공원 같은 건 어차피 많았지만 노인시설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서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넣게 되는, 이제 임대주택들은 필수적으로 넣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어디든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까지도 상향해줘서 사업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정 개수를 적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단지 간, 지역 간 사업성 편차,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특정 지역은 좀 공사비가 올라도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주게 되면서 정비구역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정하느냐? 현재 10에서 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에서 40% 늘려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분양 275%, 임대 25%이던 것이 분양 285%로 10%포인트가 늘어나게 되고요. 임대는 10%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 같은 거는 원가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똑같죠. 원가로 제공하는 거. 대신에 분양이 275% 하던 것을 285%, 10%포인트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조합의 사업성이 증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사업성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중요해요. 공사년 종세부나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초반이나 이제 그 IMF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할 때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270%, 80%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현행 용적률로 하게 되게 되면 사실 기부 체납하고 법적 상한까지 다 받아봐야 그 정도 다시 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줄어들거나 늘어봐야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플러스 몇 퍼센트 포인트밖에 못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상 1대1 재건축이면 지금 부담돼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으로 이제 전환하거나 하는데 그 역시도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노후는 계속 진행되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의 용적률까지를 그냥 기준 용적률로 인정을 하고, 허용 용적률로 인정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용적률 증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뒤에 시각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사업성 확보에서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의 부담도 낮춰준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필요했던 내용들이죠. 용도 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부 체납을 하죠. 기부 체납을 하면서 용적률을 좀 몇 퍼센트 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부 체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토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건축물을 지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 공공기업 부담을 줄여주게 되고요.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 체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용적률 산식이 나오지만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걸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토지를 제공했을 때는 1.3의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1.3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반면에 건축물이라든가 현금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100억짜리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70억만 제공했네 라고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용적률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현금도 200억 주면은 140억만 받은 걸로 치고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에는 1.3, 나머지는 0.7로 했던 산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0.7인 것을 1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100억짜리 건축물을 지어서 주게 되면 100억 고스란히 기부 체납한 걸로 보고 거기에 맞는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종에서 2종이나 3종에서 준적으로 이렇게 용도구역이 상향될 때 당초는 15% 정도를 부담해야 됐던 공공기여를 10% 정도로 낮추는 이런 형태까지 진행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정비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증대가 돼야 되고 사업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요.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 비용 기준이 단가나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 협의할 방침이다. 이거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쯤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제곱미터당 한 120만 원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3.3제곱미터당 평당으로 따지더라도 한 7, 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공사비가 800만 원, 900만 원 시절인데 원가도 아니고 거의 반값에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거는 공공기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시행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얘기들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와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주택용지 최대 확보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를 짓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뭐 기부채납 해라 하면서 공원을 짓거나 뭐 다른 걸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 거 짓게 되잖아요. 우체국을 짓던 도서관을 짓던 경찰서를 짓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주택 용지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지어요. 양쪽 다 활용을 해. 공원을 어디다 지어요? 지을 데가 없잖아. 공원을 입체화한다고 하죠. 공원 입체화. 그냥 옥상 정원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옥상 정원도 공원이죠. 그죠? 꼭 땅에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공일 복합화. 복합화가 뭡니까?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거용도 짓고 여기다가 이제 관공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상할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최대한 주택용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지구, 경관지구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남산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접도율은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484만 제곱미터가 1190만 제곱미터로 약 2.5배 정도가 재개발 지정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라는 거죠. 고도경관지구는 12m짜리는 20m로, 20m짜리는 무려 45m 이상으로 완화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졌었던 곳들이 일반 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있는 물건들,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서 가격이 안 올랐었던 것들 얼른 찾으러 가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을 좀 빠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활한 자금 조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것도 중단이 없도록 중재자 역할로서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표준 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군데에 서울시가 중재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사비 갈등 관리 현황, 대조일구역 등 13개 현장 집중 관리 중이며,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다. 근데 이제 이건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정말 거의 뭐 안 일어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가 관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대조일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이 지금 멈췄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조합 집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리딩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관여하게 되면서 사업을 지금 한 5월달 정도면은 다시 재개할 수 있게끔 지금 건설사가 아마 시공사가 현대건설인가 그럴 텐데, 현대건설과 뭐 비대위 측, 그 다음에 서울시가 3자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된 자료를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지형 방안은 사업성 개선 5개, 그다음 공공지형 관할 5개입니다.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종상향한다. 근데 모든 역세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응한 것들만, 아무래도 도심권들, 지역 중심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을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현황 용적률 같은 것들, 지금 기존에 예전 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현황 용적률까지 인정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15% 기부채납은 10% 쪽으로 줄어들게 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매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해서 공원 같은 것들을 뭐 건물 속에 넣거나, 그 다음에 그런 관공서라든가 기부채납하는 것들에 대한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 건물에 묶음으로써 그러니까 토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주택용지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접도율 같은 걸 통해서 재개발 사업구역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산자락 저층주거지는 12m가 뭐 20m, 뭐 20m는 뭐 45m 이상 등등등 이런 식으로 높이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사업성을 증대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정비사업 금융지원 할 때는 줄 돈을 빨리 주겠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지원금을 좀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공사비 갈등, 볼사비 갈등에 뜨거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게 되면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개발 사업성이 낮은 단지 지역의 보정 개수를 적용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허용 용적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거는 조금 내용을 아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3종 주거지 같은 걸 기준했을 때 국계법상에 남아있는 용적률은 3종 주거지가 300%입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종 주거지가 250% 조례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준 용적률은 210%예요.
그리고 허용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대체로 230까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 상한 용적률까지 받으면은 250%가 됩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그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 또 상한 용적률을 가려면 일부 기부 체납을 하거나 그러니까 공공 기업은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적인 어떤 그 건물을 지어라 뭐 해라 이런 요건을 맞춰야지만 이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주는 겁니다. 기준 용적률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이 전혀 없어 할 수 있지만 210%로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고요. 이 상한 용적률까지 다 채우고 나서 250까지 채우고 나서 300%까지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 아파트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원가로 제공하게 되는 거니까 25%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용 용적률을 20%가 아니라 최대 40%까지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한 용적률이 270%가 되고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으로 가는 게 기존의 50% 포인트였다가 이제는 30% 포인트만 되니까 이거의 2분의 1을 임대 아파트로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25%를 제공해야 됐지만 이제는 15%만 제공하게 하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좀 더 늘어나는 기존보다 10% 포인트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 이 현황 용적률은 자 보세요. 1종 기준, 3종 기준인데 3종이 여러분들 익숙할 테니까 3종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용적률이 268%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재건축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기존에는 현황 용적률 268이면은 원래 지금 현행법상으로 가게 되면은 기부 체납 없이 허용 용적률이 230%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법적 상한 늘려봤자 35%는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사실상 얘는 265%짜리 사업장입니다. 그러면은 268이 265가 되면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재건축 사업을 못하고 낡아가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 현황이 268이다. 그러면 현황 용적률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니네는 허용 용적률이 268이라까지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68에서 300까지 가는 32% 중에서 2분의 1인 16%는 분양, 16% 임대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주는 용적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개발에서는 최대 완화시킬 때는 50%포인트가 늘어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종 같은 건 1.2배, 그러니까 300%에 1.2배니까 36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요는 복잡하게 생각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결국은 요점은 뭐냐면 용적률 높여줘서 전체적으로 사업성 좋게 해주겠다. 재개발 안 되는 지역 재개발 지정할 수 있게끔 접도율 같은 거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 빨리 해주겠다. 돈 지원해주겠다. 공사비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중개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개발 재건축 해라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디테일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은 어차피 공급이 굉장히 빨리 필요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경제성 때문에 도저히 진척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정비구역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서울 지역 쪽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은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미리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